관계 때문에 끊임없이 지쳐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독이 되는 친구, 고압적인 가족, 또는 끊임없이 선을 넘는 파트너 등 이제 그들을 삶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세요. 왜 우리는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우리 삶에 남겨두는 걸까요?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의무감 때문입니다. 오늘은 고대 철학인 금욕주의를 깊이 파고들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임을 알려주는 12가지 강력한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더 이상 당신의 삶에 자리할 자격이 없는 사람과의 모든 연락을 끊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관리, 정신건강, 그리고 경계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해만 끼치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궁극적인 단계를 진정으로 택할 준비가 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죠. 오랜 친구, 가족, 심지어 연인과의 관계든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우리를 독이 되는 관계의 틀에 가두어 둡니다. 하지만 가장 실용적이고 시대를 초월하는 철학 중 하나인 스토아주의는 우리에게 평화와 자유를 선택할 용기를 줍니다. 스토아주의자들은 내면의 평온을 지키는 것이 자존감의 가장 높은 형태라고 믿었고, 이는 그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사람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삶에 머물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익사로부터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떠나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말아야 할 때라는 12가지 강력한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변명도 두 번째 기회도 없습니다. 오직 자유만이 있을 뿐입니다. 자, 시작해봅시다. 첫째, 끊임없는 무례함. 누군가가 끊임없이 당신을 무례하게 대하고 당신의 꿈을 깎아내리고 당신의 의견을 비웃거나 당신의 경계를 완전히 무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들을 놓아줄 때입니다. 무례함은 일회성 논쟁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반복적인 행동 패턴에서 비롯됩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무례한 행동이라도 무시해서는 안 될 위험 신호입니다. 무례함은 여러 미묘한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대화 중에 누군가가 당신의 말을 가로채거나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거나 당신이 자신을 표현하려고 할 때마다 말을 끊는 것처럼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목표를 노골적으로 조롱하거나 당신의 신념을 비웃는 것처럼 더 노골적으로 당신을 작고 하찮게 느끼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당신의 자신감을 서서히 깎아내리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무례함이 반복되면 그것은 짜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과 웰빙에 해롭습니다. 이제 항상 당신을 깎아내리고 당신의 성과를 깎아내리거나 당신의 선택에 의문을 제기하는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당신의 직업이나 외모에 대해 불안감을 주는 농담을 하는 것처럼 은근히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당신의 감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당신의 욕구를 무시하는 것처럼 더 노골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갈 때마다 당신은 그들의 행동이 용납될 수 있다고 속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무례함을 참는 것은 그들이 당신의 경계를 넘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며 그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존엄성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의 자존감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변명이나 설명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당신을 무시한다면 그 자리를 떠나 당신의 평화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그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약해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당신의 삶에서 떼어낼 만큼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으며 누구에게도 그것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정신건강 악화. 정신건강은 당신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정신건강이 없다면 당신은 최고의 자신이 될 수 없고 당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혼자가 되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두려워 정신건강에 해로운 관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를 불안, 의심, 감정적 고갈의 악순환에 갇히게 하여
이러한 관계가 실제로 초래하는 피해를 보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 사람과 교류한 후 어떤 기분이 드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기진맥진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한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의 몸과 마음이 변화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욕주의 철학자들은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의 평화를 지키세요. 평화 없이는 최고의 자신이 되는데 집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신건강 악화는 항상 큰 사건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누군가가 당신의 자존감을 침식하는 사소하지만 지속적인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어쩌면 항상 은근히 당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친구일 수도 있고, 당신이 하는 모든 작은 일들을 비판하며 자신감을 깎아내리는 파트너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사소한 모욕들이 쌓이고 어느새 자신의 가치에 의문을 품게 되고, 문제는 바로 당신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불안과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만연하며,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는 우리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더 큰 스트레스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관계가 이러한 문제들의 근원이라면 그것은 단순히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롭습니다. 파트너, 친구 또는 가족은 당신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 곁에 있을 때 항상 불안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마치 살검위를 걷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직감에 귀 기울이고 행동하세요. 마음의 평화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며 그 평화를 위협하는 사람은 당신의 삶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세 번째, 잘못된 핵심 가치. 당신과 가까운 사람이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찰, 원망, 갈등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차이가 사소하고 간과하기 쉬운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작은 불일치는 결국 한때 가졌던 신뢰, 존중, 그리고 유대감을 침식합니다. 마치 기반에 생긴 작은 균열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정직과 신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살고 있으며 그 원칙들이 당신의 결정과 행동을 이끌어가지만 당신의 파트너, 친구, 심지어 가족 구성원은 진실을 왜곡하거나 세부 사항을 생략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선의의 거짓말이나 반쪽짜리 진실을 무시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사소한 차이가 당신에게 부담을 주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정직함을 갉아먹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에게 내 에너지를 쏟고 싶은가?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불일치하는 가치관은 관계를 조용히 파괴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서로 잘 지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내면에는 단절이 존재합니다. 성장, 자기 개발, 그리고 진실된 삶을 위해 노력하지만 상대방은 편법을 쓰거나 정체된 삶을 살거나 심지어 당신의 핵심 신념과 상충되는 행동을 부추기는 데 만족합니다. 당신과 당신 사이의 그 간극은 그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벌어집니다. 스토아 학파는 우리의 핵심 가치에 따라 사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일깨워줍니다. 우리의 가치는 삶을 항해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가치 없이는 우리는 길을 잃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당신이 지지하는 것을 끊임없이 훼손한다면 당신은 최고의 자아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을 깊이, 냉정하게 되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의 삶 속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그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누구를 위해서든 당신의 본질을 타협할 필요는 없으며 때로는 자신에게 충실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떠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에너지 뱀파이어.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고 나서 완전히 지쳐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태도, 관심에 대한 갈망, 혹은 드라마 같은 상황 등 우리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사람을 적어도 한 명쯤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에너지 뱀파이어이며 그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지쳐버리고 자신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에너지 뱀파이어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당신의 감정 노동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도움이 필요한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위장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자신의 문제를 떠넘기고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아 결국 감정적으로 지쳐버립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관계는 당신의 웰빙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항상 당신에게 불평하고 문제를 토로하고 모든 상호작용에 혼란을 가져오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불평이나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고 당신은 하루 종일 감정적인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최악의 순간에 당신의 관심을 요구하거나 당신이 분명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도 자신의 드라마에 대해 고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고 그들은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고 모든 것을 가져가는 일방적인 관계가 됩니다. 스토아 학파는 우리가 성장과 행복에 기여하는 것에만 집중하며 에너지를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끊임없이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킨다면 그들은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다른 사람의 드라마에 휘말리는 매 순간은 자신, 성장, 목표에 투자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에너지는 배터리와 같습니다. 당신을 재충전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든 시간을 내어준다면 당신은 빠르게 지쳐버릴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생명력을 빨아들이고 아무런 보답도 주지 않는다면 당신의 에너지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당신의 감정적 노동을 빚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경계를 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관계 때문에 매번 만날 때마다 지치거나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낀다면 관계를 끊거나 거리를 두어야 할 때라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5번째, 조작과 기만. 우리는 조작이 종종 걱정이나 배려로 위장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묘한 죄책감 유발, 감정적 협박, 노골적인 기만 등 이러한 전략은 당신의 정신적, 정서적 안녕에 엄청난 해를 끼칩니다. 조종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며 친절함이나 보호의 허상처럼 포장되어 있어 알아차리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조종한다면 설령 보살핌이라는 미명 아래라도 말입니다. 그것은 해로운 관계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끊임없이 당신을 통제하거나 조종하려 하고 당신이 항상 잘못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거나 당신의 현실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가스라이팅을 한다면 그 사람을 끊어야 할 때입니다. 조종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인식에 의문을 품게 할 수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명확성과 사물의 본질을 보는 것을 중시했는데 조종은 명확성과 정반대입니다. 조종적인 관계에서 상대방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당신의 현실을 왜곡하여 당신의 자신감과 자기 신뢰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조종은 항상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친구가 내가 진짜 친구라면 나를 위해 이렇게 했을 거야 라고 말하거나 파트너가 당신이 경계를 정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당신의 자아감을 약화시켜 상대방의 행복이나 웰빙에 책임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실제로 조종적인 사람은 종종 당신이 그들의 문제나 삶에 대한 불만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느끼게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결국 사과하게끔 상황을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명확하게 생각하고 자신에게 가장 이로운 방식으로 행동하는 능력을 저해하기 때문에 해롭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종은 당신의 본능과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당신은 조종하는 사람에게 인정이나 지시를 받기 위해 의존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은 더 명확한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당신을 고립시켜 당신이 그들의 손아귀에 계속 머물도록 만들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관계에서 조종은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에게서 종종 나타납니다. 하지만 일단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개인의 자유는 진실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을 때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심리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의 평화는 그들이 당신을 통제하려는 시도보다 더 소중합니다. 감정적 자유로 가는 길은 조종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용기를 내어 떠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6번째, 일관성 없는 행동. 어떤 순간은 당신을 위해 곁에 있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당신을 무시합니다. 일관성 없는 행동은 당신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혼란스럽고 감정적으로 지치게 하는 역학 중 하나입니다. 어떤 날은 당신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아주다가도 다음 날은 사라지거나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일관성 없는 행동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일이 잘 될 때는 모든 것을 쏟아붓는 친구이지만 당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면 바로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는 애정을 표현하다가 다음 날은 거리를 두는 파트너가 있어 당신은 끊임없이 자신의 위치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적인 반복은 단순히 답답함을 넘어 관계의 안정감과 안정감을 갉아먹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종종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상대방이 물러나는 원인이 혹시 잘못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롤러코스터는 답답할 뿐만 아니라 해롭습니다. 누군가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면 끊임없는 불안과 불확실성이 조성되어 마치 달걀 껍질 위를 걷는 것처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스토아 학파는 무엇보다도 일관성을 중시했으며 꾸준하고 합리적인 행동이 평화로운 삶의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감정은 이성에 따라 움직여야 하며 반응과 상호작용에서 균형과 통제를 추구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불일치 때문에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자신의 삶에서 어디에 서 있는지 의문을 품게 된다면 그 사람 관계를 끊어야 할 때입니다. 일관성 없는 행동은 신뢰를 쌓을 수 없게 만들고 신뢰 없이는 어떤 관계도 탄탄한 기반을 쌓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불안감에 휩싸이고 그들이 정말 당신을 위해 존재하는지 아니면 그저 편할 때만 당신을 이용하는 것인지 끊임없이 의심하게 됩니다. 그들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은 감정적인 충격을 유발합니다. 어떤 순간은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다가도 다음 순간 의심과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이러한 신뢰 부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에게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분노를 낳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당신의 삶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스트레스의 원천이 됩니다. 당신은 믿을 수 있고 언제든 나타나며 당신을 추측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삶에 필요로 합니다. 낭만적인 관계든 친구 관계든 가족적인 관계든 모든 관계는 상호 존중, 신뢰, 그리고 믿음직함을 기반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끊임없이 당신을 불안하고 불확실하게 만든다면 그들은 당신의 삶에 속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일관성 없는 행동 때문에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도록 하세요. 인연을 끊고 평화, 명확함, 그리고 안정을 가져다주는 관계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세요. 7번째, 지지 부족입니다. 관계는 당신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켜 주어야 합니다. 당신의 성장, 꿈 또는 웰빙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그러한 관계를 진지하게 재고해 볼 때입니다. 지지는 단순히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거나 삶이 좋을 때 곁에 있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압도당하고 누군가 당신을 가장 믿어줄 필요가 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지는 피상적인 것을 넘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곁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언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고 당신이 도움이나 격려가 필요할 때 사라지는 것은 진정한 지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회주의입니다. 지지해주는 친구나 파트너는 단지 자신에게 편리할 때만이 아니라 당신의 웰빙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승리를 축하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려움을 겪을 때 당신 곁에 서서 당신의 강인함과 잠재력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친구, 가족 또는 파트너는 진심으로 당신을 응원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당신이 실패하기를 은밀히 바라고 있을까요? 공개적으로든 미묘하게든 끊임없이 깎아내리는 환경에서는 성장하고 번영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스토아 학파는 당신의 잠재력을 억누르는 관계가 아니라 개인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당신이 최고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당신 삶 속에 누군가가 당신을 진심으로 지지하지 않거나 더 나아가 당신의 성공이나 행복을 저해한다면 한 걸음 물러나 그 관계가 지속할 가치가 있는지 평가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믿고 당신의 승리를 축하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당신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마세요. 당신의 성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경지에 도달하도록 영감을 주는 관계를 선택하세요. 바로 그들이 당신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8번째, 끊임없는 비판. 비판은 건설적일 수 있지만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반복되면 독이 됩니다. 당신의 선택, 라이프 스타일, 외모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받는 관계에 있다면 그 관계를 재고해야 할 때입니다. 건설적인 비판은 당신이 발전하고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며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진심 어린 관심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비판이 지속되면 선을 넘습니다. 도움이 되기는커녕 인신공격처럼 느껴지고 자존감을 조금씩 깎아내리게 됩니다. 건설적인 피드백은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며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비판, 특히 바꿀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한 비판은 통제력을 약화시킵니다.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비판이 자신을 더 나아지게 하는 데 도움이 될 때만 듣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라고 조언합니다. 부정적인 면만 보는 사람들을 놓아주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끊임없는 비판의 문제점은 강점에서 단점으로 시선을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충분하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의 눈에는 항상 부족하게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비판은 표면적인 차원을 넘어 모든 결정에서 스스로를 재고하게 만들고 자신감과 자존감을 손상시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항상 비난받는 관계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쳐 부족함과 패배감을 느끼게 합니다. 끊임없는 비판은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무엇을 하든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게 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단점만 끊임없이 지적하고 강점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건설적인 피드백과 칭찬의 균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평과 비판만 듣는다면 그 관계가 해롭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비판은 통제를 위한 무기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의 단점만 끊임없이 지적하고 강점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면 왜 그런 사람을 곁에 두고 있는지 자문해 볼 때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자격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비판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걸까요? 아니면 나를 무너뜨리는 걸까요? 만약 후자라면 그 사람과 헤어져야 할 때입니다. 9번째, 경계를 넘지 마세요. 건강한 관계에는 경계가 필수적입니다. 누군가가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경계를 끊임없이 넘나든다면 그것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경계는 단순히 하고 싶지 않은 일에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웰빙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경계를 넘을 때 그들은 당신의 욕구가 그들의 욕구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이는 무시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한계를 끊임없이 무시하는 것은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무력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당신이 불편한 일을 하도록 반복적으로 압력을 가하거나 당신이 기꺼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공간에 대한 욕구를 존중하지는 친구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고집하는 파트너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는 단순한 개인적 선호도를 넘어 당신이 무엇을 용납하고 무엇을 용납하지 않을지 결정하는 선입니다. 경계는 자존감에 관한 것이며 누군가 그 선을 넘을 때 그들은 당신의 자존감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경계를 설정했다는 이유로 당신에게 죄책감이나 이기심을 느끼게 한다면
그것은 더 큰 위험 신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위해 싸우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도록 조종하려 할지 모르지만 사실 당신은 자신의 행복을 지킬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친구, 당신이 불편한 일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파트너, 당신의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하지 않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경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스토아 학파는 우리가 자신의 행동과 반응은 통제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통제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며 때로는 그것은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당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은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관계도 평화를 희생할 가치가 없습니다. 10번째, 질투와 경쟁. 질투와 경쟁은 아무리 튼튼한 관계라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 주변의 누군가가 끊임없이 당신과 경쟁하려 하고 항상 당신을 능가해야 한다고 느끼거나 당신의 성공을 질투한다면 그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될 뿐인 해로운 역학관계입니다. 친구나 파트너 사이의 경쟁은 더 이상 재미나 상호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깎아내리고 앞서가려는 것입니다. 이는 신뢰를 무너뜨리고 끊임없는 긴장 상태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당신의 성과를 깎아내리거나 수동적으로 공격적인 발언을 하거나 항상 당신을 앞서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스토아 학파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삶의 길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지지하기보다 경쟁에만 집중한다면 그들은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이러한 욕구는 더 깊은 문제, 즉 원망이나 불안감을 드러내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계를 악화시킬 것입니다. 질투는 단순한 시기심이 아니라 불안감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질투하는 것은 당신에게서 자신이 갖고 싶어하는 무언가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대신 그들은 당신을 깎아내리려 할 뿐이며 그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질투는 당신이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라 그들이 짊어져야 할 짐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들의 행동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승리를 축하해줄 사람이 필요하며 위협을 느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친구이자 파트너는 당신의 성공에 함께하고 진심 어린 지지를 제공할 만큼 안정적입니다. 당신의 성공을 문제 삼는 사람은 놓아주세요. 당신의 성장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은 당신의 성장을 도울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11번째, 신뢰 부족. 신뢰는 모든 든든한 관계의 기초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다른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거나 약속을 계속해서 어긴다면 의미 있는 관계를 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관계의 핵심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신뢰가 없다면 상대방의 동기, 충성심, 심지어 기본적인 정직함까지도 끊임없이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신뢰는 가볍게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고 믿음직한 행동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신뢰를 단 한 번이라도 어기면 틈이 생깁니다. 반복적으로 어기면 그 틈은 더 벌어져 관계 전체가 불안정해질 때까지 이어집니다. 널빤지가 없는 다리를 건너려고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결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신뢰가 없는 관계란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신뢰가 관계뿐 아니라 마음의 평화에도 필수적이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신뢰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누군가가 당신에게 정직한지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어떻게 평화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배신이나 속임수에 대한 걱정에 정신 에너지를 쏟는 것은 지치고 건강에 해롭습니다. 신뢰는 단순히 누군가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도를 믿는 것입니다. 누군가 거짓말, 속임수, 변덕스러운 행동 등으로 계속해서 신뢰를 저버린다면 당신은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다음 실망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정서적 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안정감을 갉아먹고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신뢰가 사라지면 관계는 사실상 끝장입니다. 무너진 기반 위에는 가치 있는 어떤 것도 쌓거나 재건할 수 없습니다.
이미 무너져 내린 것을 수습하려고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특히 당신의 신뢰를 저버림으로써 당신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면 그 사람을 믿으세요. 신뢰 없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너무나 크며 유일한 해결책은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떠나는 것입니다. 12번째, 감정 조작. 감정 조작은 관계에서 가장 교활한 형태의 독성 중 하나입니다. 종종 관심, 걱정 또는 사랑으로 위장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당신의 감정을 조종한다면 그 사람을 차단해야 할 때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척할지도 모르지만 그들의 목표는 관심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죄책감을 이용해 당신을 통제하거나 당신이 그들의 행복에 책임감을 느끼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스토아하파는 당신이 자신의 행동과 감정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하며 다른 누구의 행동과 감정에도 책임이 없다고 일깨워 줄 것입니다. 특히 조종이 미묘할 때 이러한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의 평화가 최우선이며 누구도 당신에게 마음의 평화를 지키려 한다고 죄책감을 느끼게 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조종은 통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감정을 조종할 때 그들은 당신의 행동, 생각, 감정을 통제하려 합니다. 그들은 침묵, 감정 폭발, 심지어 가스라이팅과 같은 전략을 사용하여 당신의 균형을 깨뜨리고 자신과 현실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진정한 관심과 사랑은 당신을 고양시키고 힘을 북돋아줄 뿐 당신의 가치에 의문을 품게 하지 않습니다. 감정적 조종에 굴복할수록 당신의 삶을 더욱 장악하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하고 그들의 행복이 당신 손에 달려있다고 느끼게 만들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종자들은 당신이 떠나면 악당이 된다고 믿게 만드는 데 능숙하지만 바로 그것이 속임수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공감과 친절을 당신에게 불리하게 이용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감정을 당신에게 불리하게 이용한다면 떠나야 할 때입니다. 스토아파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지키고 외부의 힘, 특히 조종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고 당신의 마음을 지키세요. 그리고 누구도 당신의 감정을 무기로 사용하여 당신을 공격하게 두지 마세요. 당신은 그들과 그들의 감정에 책임이 없으며 당신에게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사람은 당신의 삶에 속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누군가를 배제하는 것은 당신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입니다.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자면 해로운 관계에 머무르는 것은 친절이나 충성심이 아니라 자기 배신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경계를 무시하고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감정을 조종하도록 허용하는 매 순간 당신은 평화보다 그들의 편안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최고의 복수는 상처를 입힌 사람과 다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보복하거나 싸우거나 변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러나는 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입니다. 물러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두려워하는 그런 종류의 힘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고양시키고 당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고 당신의 경계를 의심 없이 존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인가요? 죄책감인가요? 아니면 언젠가 이 사람이 변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인가요? 지금 당장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할 수 있는데 누군가가 당신을 소중히 여겨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사람들에게 얽매이지 마세요. 놓아준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갈망해온 평화와 당신이 막아왔던 성장을 위해 올바른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여는 것입니다. 이 결정을 미루는 매일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갇혀 지내는 또 다른 하루입니다. 이제 당신만의 이야기를 쓸 때입니다. 당신은 더 나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입니다. 당신의 삶 속 관계들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누가 당신을 격려하고 누가 당신을 무너뜨리는지 자문해 보세요. 만약 삶에서 이 12가지 징후 중 하나라도 발견했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부터 변화를 시작하세요. 독이 되는 사람들을 배제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당신은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순간입니다. 평화를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을 위해 당신의 평화를 희생하는데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소중하고 당신의 에너지는 값을 매길 수 없으며 당신의 행복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댓글에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누구를 도와줄 준비가 되었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렵지만 꼭 필요한 이 선택들을 함께 헤쳐나가도록 서로 지지해 주세요. 구독하시면 성장에 도움이 되는 더욱 강력한 통찰력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독이 아닌 평화와 성장을 선택하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계 때문에 끊임없이 지쳐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독이 되는 친구, 고압적인 가족, 또는 끊임없이 선을 넘는 파트너 등 이제 그들을 삶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우리 삶에 남겨두는 걸까요?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의무감 때문입니다. 오늘은 고대 철학인 금욕주의를 깊이 파고들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임을 알려주는 12가지 강력한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더 이상 당신의 삶에 자리할 자격이 없는 사람과의 모든 연락을 끊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관리, 정신건강, 그리고 경계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해만 끼치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궁극적인 단계를 진정으로 택할 준비가 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죠. 오랜 친구, 가족, 심지어 연인과의 관계든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우리를 독이 되는 관계의 틀에 가두어 둡니다. 하지만 가장 실용적이고 시대를 초월하는 철학 중 하나인 스토아주의는 우리에게 평화와 자유를 선택할 용기를 줍니다. 스토아주의자들은 내면의 평온을 지키는 것이 자존감의 가장 높은 형태라고 믿었고, 이는 그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사람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삶에 머물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익사로부터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떠나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말아야 할 때라는 12가지 강력한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변명도 두 번째 기회도 없습니다. 오직 자유만이 있을 뿐입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첫째, 끊임없는 무례함. 누군가가 끊임없이 당신을 무례하게 대하고 당신의 꿈을 깎아내리고 당신의 의견을 비웃거나 당신의 경계를 완전히 무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들을 놓아줄 때입니다. 무례함은 일회성 논쟁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반복적인 행동 패턴에서 비롯됩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무례한 행동이라도 무시해서는 안 될 위험 신호입니다. 무례함은 여러 미묘한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대화 중에 누군가가 당신의 말을 가로채거나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거나 당신이 자신을 표현하려고 할 때마다 말을 끊는 것처럼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목표를 노골적으로 조롱하거나 당신의 신념을 비웃는 것처럼 더 노골적으로 당신을 작고 하찮게 느끼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당신의 자신감을 서서히 깎아내리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무례함이 반복되면 그것은 짜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과 웰빙에 해롭습니다. 이제 항상 당신을 깎아내리고 당신의 성과를 깎아내리거나 당신의 선택에 의문을 제기하는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당신의 직업이나 외모에 대해 불안감을 주는 농담을 하는 것처럼 은근히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당신의 감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당신의 욕구를 무시하는 것처럼 더 노골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갈 때마다 당신은 그들의 행동이 용납될 수 있다고 속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무례함을 참는 것은
그들이 당신의 경계를 넘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며 그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존엄성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의 자존감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변명이나 설명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당신을 무시한다면 그 자리를 떠나 당신의 평화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그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약해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당신의 삶에서 떼어낼 만큼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으며 누구에게도 그것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정신건강 악화. 정신건강은 당신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정신건강이 없다면 당신은 최고의 자신이 될 수 없고 당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혼자가 되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두려워 정신건강에 해로운 관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를 불안, 의심, 감정적 고갈의 악순환에 갇히게 하여 이러한 관계가 실제로 초래하는 피해를 보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 사람과 교류한 후 어떤 기분이 드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기진맥진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한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의 몸과 마음이 변화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욕주의 철학자들은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의 평화를 지키세요. 평화 없이는 최고의 자신이 되는데 집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신건강 악화는 항상 큰 사건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누군가가 당신의 자존감을 침식하는 사소하지만 지속적인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어쩌면 항상 은근히 당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친구일 수도 있고 당신이 하는 모든 작은 일들을 비판하며 자신감을 깎아내리는 파트너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사소한 모욕들이 쌓이고 어느새 자신의 가치에 의문을 품게 되고 문제는 바로 당신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불안과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만연하며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는 우리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더 큰 스트레스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관계가 이러한 문제들의 근원이라면 그것은 단순히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롭습니다. 파트너, 친구 또는 가족은 당신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 곁에 있을 때 항상 불안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마치 살검위를 걷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직감에 귀 기울이고 행동하세요. 마음의 평화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며 그 평화를 위협하는 사람은 당신의 삶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세 번째, 잘못된 핵심 가치. 당신과 가까운 사람이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찰, 원망, 갈등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차이가 사소하고 간과하기 쉬운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작은 불일치는 결국 한때 가졌던 신뢰, 존중, 그리고 유대감을 침식합니다. 마치 기반에 생긴 작은 균열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정직과 신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살고 있으며 그 원칙들이 당신의 결정과 행동을 이끌어가지만 당신의 파트너, 친구, 심지어 가족 구성원은 진실을 왜곡하거나 세부 사항을 생략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선의의 거짓말이나 반쪽짜리 진실을 무시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사소한 차이가 당신에게 부담을 주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정직함을 갉아먹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에게 내 에너지를 쏟고 싶은가?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불일치하는 가치관은 관계를 조용히 파괴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서로 잘 지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내면에는 단절이 존재합니다. 성장, 자기 개발, 그리고 진실된 삶을 위해 노력하지만 상대방은 편법을 쓰거나 정체된 삶을 살거나 심지어 당신의 핵심 신념과 상충되는 행동을 부추기는 데 만족합니다. 당신과 당신 사이의 그 간극은 그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벌어집니다. 스토아 학파는 우리의 핵심 가치에 따라 사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일깨워줍니다. 우리의 가치는
삶을 항해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가치 없이는 우리는 길을 잃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당신이 지지하는 것을 끊임없이 훼손한다면 당신은 최고의 자아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을 깊이, 냉정하게 되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의 삶 속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그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누구를 위해서든 당신의 본질을 타협할 필요는 없으며 때로는 자신에게 충실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떠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에너지 뱀파이어.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고 나서 완전히 지쳐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태도, 관심에 대한 갈망, 혹은 드라마 같은 상황 등 우리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사람을 적어도 한 명쯤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에너지 뱀파이어이며 그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지쳐버리고 자신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에너지 뱀파이어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당신의 감정 노동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도움이 필요한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위장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자신의 문제를 떠넘기고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아 결국 감정적으로 지쳐버립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관계는 당신의 웰빙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항상 당신에게 불평하고 문제를 토로하고 모든 상호작용에 혼란을 가져오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불평이나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고 당신은 하루 종일 감정적인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최악의 순간에 당신의 관심을 요구하거나 당신이 분명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도 자신의 드라마에 대해 고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고 그들은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고 모든 것을 가져가는 일방적인 관계가 됩니다. 스토아 학파는 우리가 성장과 행복에 기여하는 것에만 집중하며 에너지를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끊임없이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킨다면 그들은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다른 사람의 드라마에 휘말리는 매 순간은 자신, 성장, 목표에 투자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에너지는 배터리와 같습니다. 당신을 재충전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든 시간을 내어준다면 당신은 빠르게 지쳐버릴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생명력을 빨아들이고 아무런 보답도 주지 않는다면 당신의 에너지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당신의 감정적 노동을 빚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경계를 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관계 때문에 매번 만날 때마다 지치거나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낀다면 관계를 끊거나 거리를 두어야 할 때라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조작과 기만. 우리는 조작이 종종 걱정이나 배려로 위장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묘한 죄책감 유발, 감정적 협박, 노골적인 기만 등 이러한 전략은 당신의 정신적, 정서적 안녕에 엄청난 해를 끼칩니다. 조종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며 친절함이나 보호의 허상처럼 포장되어 있어 알아차리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조종한다면 설령 보살핌이라는 미명 아래라도 말입니다. 그것은 해로운 관계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끊임없이 당신을 통제하거나 조종하려 하고 당신이 항상 잘못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거나 당신의 현실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가스라이팅을 한다면 그 사람을 끊어야 할 때입니다. 조종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인식에 의문을 품게 할 수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명확성과 사물의 본질을 보는 것을 중시했는데 조종은 명확성과 정반대입니다. 조종적인 관계에서 상대방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당신의 현실을 왜곡하여 당신의 자신감과 자기 신뢰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조종은 항상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친구가 내가 진짜 친구라면 나를 위해 이렇게 했을 거야 라고 말하거나 파트너가 당신이 경계를 정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당신의 자아감을 약화시켜 상대방의 행복이나 웰빙에 책임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실제로
조종적인 사람은 종종 당신이 그들의 문제나 삶에 대한 불만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느끼게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결국 사과하게끔 상황을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명확하게 생각하고 자신에게 가장 이로운 방식으로 행동하는 능력을 저해하기 때문에 해롭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종은 당신의 본능과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당신은 조종하는 사람에게 인정이나 지시를 받기 위해 의존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은 더 명확한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당신을 고립시켜 당신이 그들의 손아귀에 계속 머물도록 만들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관계에서 조종은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에게서 종종 나타납니다. 하지만 일단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개인의 자유는 진실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을 때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심리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의 평화는 그들이 당신을 통제하려는 시도보다 더 소중합니다. 감정적 자유로 가는 길은 조종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용기를 내어 떠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6번째, 일관성 없는 행동. 어떤 순간은 당신을 위해 곁에 있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당신을 무시합니다. 일관성 없는 행동은 당신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혼란스럽고 감정적으로 지치게 하는 역학 중 하나입니다. 어떤 날은 당신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아주다가도 다음 날은 사라지거나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일관성 없는 행동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일이 잘 될 때는 모든 것을 쏟아붓는 친구이지만 당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면 바로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는 애정을 표현하다가 다음 날은 거리를 두는 파트너가 있어 당신은 끊임없이 자신의 위치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적인 반복은 단순히 답답함을 넘어 관계의 안정감과 안정감을 갉아먹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종종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상대방이 물러나는 원인이 혹시 잘못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롤러코스터는 답답할 뿐만 아니라 해롭습니다. 누군가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면 끊임없는 불안과 불확실성이 조성되어 마치 달걀 껍질 위를 걷는 것처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스토아 학파는 무엇보다도 일관성을 중시했으며 꾸준하고 합리적인 행동이 평화로운 삶의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감정은 이성에 따라 움직여야 하며 반응과 상호작용에서 균형과 통제를 추구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불일치 때문에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자신의 삶에서 어디에 서 있는지 의문을 품게 된다면 그 사람 관계를 끊어야 할 때입니다. 일관성 없는 행동은 신뢰를 쌓을 수 없게 만들고 신뢰 없이는 어떤 관계도 탄탄한 기반을 쌓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불안감에 휩싸이고 그들이 정말 당신을 위해 존재하는지 아니면 그저 편할 때만 당신을 이용하는 것인지 끊임없이 의심하게 됩니다. 그들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은 감정적인 충격을 유발합니다. 어떤 순간은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다가도 다음 순간 의심과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이러한 신뢰 부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에게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분노를 낳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당신의 삶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스트레스의 원천이 됩니다. 당신은 믿을 수 있고 언제든 나타나며 당신을 추측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삶에 필요로 합니다. 낭만적인 관계든 친구 관계든 가족적인 관계든 모든 관계는 상호 존중, 신뢰, 그리고 믿음직함을 기반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끊임없이 당신을 불안하고 불확실하게 만든다면 그들은 당신의 삶에 속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일관성 없는 행동 때문에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도록 하세요. 인연을 끊고 평화, 명확함, 그리고 안정을 가져다주는 관계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세요. 7번째, 지지 부족입니다. 관계는 당신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켜 주어야 합니다. 당신의 성장, 꿈 또는 웰빙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그러한 관계를 진지하게 재고해 볼 때입니다. 지지는 단순히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거나
삶이 좋을 때 곁에 있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압도당하고 누군가 당신을 가장 믿어줄 필요가 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지는 피상적인 것을 넘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곁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언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고 당신이 도움이나 격려가 필요할 때 사라지는 것은 진정한 지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회주의입니다. 지지해주는 친구나 파트너는 단지 자신에게 편리할 때만이 아니라 당신의 웰빙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승리를 축하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려움을 겪을 때 당신 곁에 서서 당신의 강인함과 잠재력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친구, 가족 또는 파트너는 진심으로 당신을 응원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당신이 실패하기를 은밀히 바라고 있을까요? 공개적으로든 미묘하게든 끊임없이 깎아내리는 환경에서는 성장하고 번영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스토아하파는 당신의 잠재력을 억누르는 관계가 아니라 개인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당신이 최고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당신 삶 속에 누군가가 당신을 진심으로 지지하지 않거나 더 나아가 당신의 성공이나 행복을 저해한다면 한 걸음 물러나 그 관계가 지속할 가치가 있는지 평가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믿고 당신의 승리를 축하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당신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마세요. 당신의 성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경지에 도달하도록 영감을 주는 관계를 선택하세요. 바로 그들이 당신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8번째, 끊임없는 비판. 비판은 건설적일 수 있지만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반복되면 독이 됩니다. 당신의 선택, 라이프 스타일, 외모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받는 관계에 있다면 그 관계를 재고해야 할 때입니다. 건설적인 비판은 당신이 발전하고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며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진심 어린 관심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비판이 지속되면 선을 넘습니다. 도움이 되기는커녕 인신공격처럼 느껴지고 자존감을 조금씩 깎아내리게 됩니다. 건설적인 피드백은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며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비판, 특히 바꿀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한 비판은 통제력을 약화시킵니다.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비판이 자신을 더 나아지게 하는 데 도움이 될 때만 듣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라고 조언합니다. 부정적인 면만 보는 사람들을 놓아주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끊임없는 비판의 문제점은 강점에서 단점으로 시선을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충분하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의 눈에는 항상 부족하게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비판은 표면적인 차원을 넘어 모든 결정에서 스스로를 재고하게 만들고 자신감과 자존감을 손상시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항상 비난받는 관계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쳐 부족함과 패배감을 느끼게 합니다. 끊임없는 비판은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무엇을 하든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게 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단점만 끊임없이 지적하고 강점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건설적인 피드백과 칭찬의 균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평과 비판만 듣는다면 그 관계가 해롭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비판은 통제를 위한 무기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의 단점만 끊임없이 지적하고 강점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면 왜 그런 사람을 곁에 두고 있는지 자문해 볼 때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자격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비판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걸까요? 아니면 나를 무너뜨리는 걸까요? 만약 후자라면 그 사람과 헤어져야 할 때입니다. 9번째, 경계를 넘지 마세요. 건강한 관계에는 경계가 필수적입니다. 누군가가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경계를 끊임없이 넘나든다면
그것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경계는 단순히 하고 싶지 않은 일에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웰빙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경계를 넘을 때 그들은 당신의 욕구가 그들의 욕구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이는 무시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한계를 끊임없이 무시하는 것은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무력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당신이 불편한 일을 하도록 반복적으로 압력을 가하거나 당신이 기꺼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공간에 대한 욕구를 존중하지는 친구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고집하는 파트너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는 단순한 개인적 선호도를 넘어 당신이 무엇을 용납하고 무엇을 용납하지 않을지 결정하는 선입니다. 경계는 자존감에 관한 것이며, 누군가 그 선을 넘을 때 그들은 당신의 자존감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경계를 설정했다는 이유로 당신에게 죄책감이나 이기심을 느끼게 한다면 그것은 더 큰 위험 신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위해 싸우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도록 조종하려 할지 모르지만, 사실 당신은 자신의 행복을 지킬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친구, 당신이 불편한 일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파트너, 당신의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하지 않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경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스토아 학파는 우리가 자신의 행동과 반응은 통제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통제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며, 때로는 그것은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당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은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관계도 평화를 희생할 가치가 없습니다. 10번째, 질투와 경쟁. 질투와 경쟁은 아무리 튼튼한 관계라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 주변의 누군가가 끊임없이 당신과 경쟁하려 하고 항상 당신을 능가해야 한다고 느끼거나 당신의 성공을 질투한다면 그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될 뿐인 해로운 역학관계입니다. 친구나 파트너 사이의 경쟁은 더 이상 재미나 상호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깎아내리고 앞서가려는 것입니다. 이는 신뢰를 무너뜨리고 끊임없는 긴장 상태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당신의 성과를 깎아내리거나 수동적으로 공격적인 발언을 하거나 항상 당신을 앞서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스토아 학파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삶의 길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지지하기보다 경쟁에만 집중한다면 그들은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이러한 욕구는 더 깊은 문제, 즉 원망이나 불안감을 드러내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계를 악화시킬 것입니다. 질투는 단순한 시기심이 아니라 불안감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질투하는 것은 당신에게서 자신이 갖고 싶어하는 무언가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대신 그들은 당신을 깎아내리려 할 뿐이며, 그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질투는 당신이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라 그들이 짊어져야 할 짐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들의 행동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승리를 축하해줄 사람이 필요하며 위협을 느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친구이자 파트너는 당신의 성공에 함께하고 진심 어린 지지를 제공할 만큼 안정적입니다. 당신의 성공을 문제 삼는 사람은 놓아주세요. 당신의 성장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은 당신의 성장을 도울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11번째, 신뢰 부족. 신뢰는 모든 든든한 관계의 기초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다른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거나 약속을 계속해서 어긴다면 의미 있는 관계를 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관계의 핵심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신뢰가 없다면 상대방의 동기, 충성심, 심지어 기본적인 정직함까지도 끊임없이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신뢰는 가볍게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고 믿음직한 행동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신뢰를 단 한 번이라도 어기면 틈이 생깁니다. 반복적으로 어기면 그 틈은 더 벌어져
관계 전체가 불안정해질 때까지 이어집니다. 널빤지가 없는 다리를 건너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결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신뢰가 없는 관계란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신뢰가 관계뿐 아니라 마음의 평화에도 필수적이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신뢰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누군가가 당신에게 정직한지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어떻게 평화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배신이나 속임수에 대한 걱정에 정신 에너지를 쏟는 것은 지치고 건강에 해롭습니다. 신뢰는 단순히 누군가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도를 믿는 것입니다. 누군가 거짓말, 속임수, 변덕스러운 행동 등으로 계속해서 신뢰를 저버린다면 당신은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다음 실망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정서적 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안정감을 갉아먹고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신뢰가 사라지면 관계는 사실상 끝장입니다. 무너진 기반 위에는 가치 있는 어떤 것도 쌓거나 재건할 수 없습니다. 이미 무너져 내린 것을 수습하려고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특히 당신의 신뢰를 저버림으로써 당신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면 그 사람을 믿으세요. 신뢰 없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너무나 크며 유일한 해결책은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떠나는 것입니다. 12번째, 감정 조작. 감정 조작은 관계에서 가장 교활한 형태의 독성 중 하나입니다. 종종 관심, 걱정 또는 사랑으로 위장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당신의 감정을 조종한다면 그 사람을 차단해야 할 때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척할지도 모르지만 그들의 목표는 관심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죄책감을 이용해 당신을 통제하거나 당신이 그들의 행복에 책임감을 느끼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스토아 학파는 당신이 자신의 행동과 감정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하며 다른 누구의 행동과 감정에도 책임이 없다고 일깨워 줄 것입니다. 특히 조종이 미묘할 때 이러한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의 평화가 최우선이며 누구도 당신에게 마음의 평화를 지키려 한다고 죄책감을 느끼게 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조종은 통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감정을 조종할 때 그들은 당신의 행동, 생각, 감정을 통제하려 합니다. 그들은 침묵, 감정 폭발, 심지어 가스라이팅과 같은 전략을 사용하여 당신의 균형을 깨뜨리고 자신과 현실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진정한 관심과 사랑은 당신을 고양시키고 힘을 북돋아줄 뿐 당신의 가치에 의문을 품게 하지 않습니다. 감정적 조종에 굴복할수록 당신의 삶을 더욱 장악하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하고 그들의 행복이 당신 손에 달려있다고 느끼게 만들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종자들은 당신이 떠나면 악당이 된다고 믿게 만드는 데 능숙하지만 바로 그것이 속임수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공감과 친절을 당신에게 불리하게 이용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감정을 당신에게 불리하게 이용한다면 떠나야 할 때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지키고 외부의 힘, 특히 조종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고 당신의 마음을 지키세요. 그리고 누구도 당신의 감정을 무기로 사용하여 당신을 공격하게 두지 마세요. 당신은 그들과 그들의 감정에 책임이 없으며 당신에게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사람은 당신의 삶에 속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누군가를 배제하는 것은 당신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입니다.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자면 해로운 관계에 머무르는 것은 친절이나 충성심이 아니라 자기 배신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경계를 무시하고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감정을 조종하도록 허용하는 매 순간 당신은 평화보다 그들의 편안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최고의 복수는 상처를 입힌 사람과 다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보복하거나 싸우거나 변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러나는 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입니다. 물러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두려워하는 그런 종류의 힘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고양시키고 당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고 당신의 경계를 의심 없이 존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인가요? 죄책감인가요? 아니면 언젠가 이 사람이 변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인가요? 지금 당장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할 수 있는데 누군가가 당신을 소중히 여겨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사람들에게 얽매이지 마세요. 놓아준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갈망해온 평화와 당신이 막아왔던 성장을 위해 올바른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여는 것입니다. 이 결정을 미루는 매일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갇혀 지내는 또 다른 하루입니다. 이제 당신만의 이야기를 쓸 때입니다. 당신은 더 나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입니다. 당신의 삶 속 관계들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누가 당신을 격려하고 누가 당신을 무너뜨리는지 자문해 보세요. 만약 삶에서 이 12가지 징후 중 하나라도 발견했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부터 변화를 시작하세요. 독이 되는 사람들을 배제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당신은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순간입니다. 평화를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을 위해 당신의 평화를 희생하는데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소중하고 당신의 에너지는 값을 매길 수 없으며 당신의 행복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댓글에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누구를 도와줄 준비가 되었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렵지만 꼭 필요한 이 선택들을 함께 헤쳐나가도록 서로 지지해 주세요. 구독하시면 성장에 도움이 되는 더욱 강력한 통찰력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독이 아닌 평화와 성장을 선택하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계 때문에 끊임없이 지쳐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독이 되는 친구, 고압적인 가족, 또는 끊임없이 선을 넘는 파트너 등 이제 그들을 삶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우리 삶에 남겨두는 걸까요?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의무감 때문입니다. 오늘은 고대 철학인 금욕주의를 깊이 파고들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임을 알려주는 12가지 강력한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더 이상 당신의 삶에 자리할 자격이 없는 사람과의 모든 연락을 끊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관리, 정신건강, 그리고 경계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해만 끼치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궁극적인 단계를 진정으로 택할 준비가 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죠. 오랜 친구, 가족, 심지어 연인과의 관계든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우리를 독이 되는 관계의 틀에 가두어 둡니다. 하지만 가장 실용적이고 시대를 초월하는 철학 중 하나인 스토아주의는 우리에게 평화와 자유를 선택할 용기를 줍니다. 스토아주의자들은 내면의 평온을 지키는 것이 자존감의 가장 높은 형태라고 믿었고, 이는 그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사람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삶에 머물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익사로부터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떠나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말아야 할 때라는 12가지 강력한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변명도 두 번째 기회도 없습니다. 오직 자유만이 있을 뿐입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첫째, 끊임없는 무례함. 누군가가 끊임없이 당신을 무례하게 대하고 당신의 꿈을 깎아내리고 당신의 의견을 비웃거나 당신의 경계를 완전히 무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들을 놓아줄 때입니다. 무례함은 일회성 논쟁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반복적인 행동 패턴에서 비롯됩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무례한 행동이라도 무시해서는 안 될 위험 신호입니다. 무례함은 여러 미묘한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대화 중에 누군가가 당신의 말을 가로채거나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거나 당신이 자신을 표현하려고 할 때마다 말을 끊는 것처럼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목표를 노골적으로 조롱하거나 당신의 신념을 비웃는 것처럼 더 노골적으로 당신을 작고 하찮게 느끼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당신의 자신감을 서서히 깎아내리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무례함이 반복되면 그것은 짜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과 웰빙에 해롭습니다. 이제 항상 당신을 깎아내리고 당신의 성과를 깎아내리거나 당신의 선택에 의문을 제기하는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당신의 직업이나 외모에 대해 불안감을 주는 농담을 하는 것처럼 은근히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당신의 감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당신의 욕구를 무시하는 것처럼 더 노골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갈 때마다 당신은 그들의 행동이 용납될 수 있다고 속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무례함을 참는 것은 그들이 당신의 경계를 넘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며 그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존엄성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의 자존감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변명이나 설명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당신을 무시한다면 그 자리를 떠나 당신의 평화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그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약해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당신의 삶에서 떼어낼 만큼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으며 누구에게도 그것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정신건강 악화. 정신건강은 당신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정신건강이 없다면 당신은 최고의 자신이 될 수 없고 당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혼자가 되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두려워 정신건강에 해로운 관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를 불안, 의심, 감정적 고갈의 악순환에 갇히게 하여 이러한 관계가 실제로 초래하는 피해를 보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 사람과 교류한 후 어떤 기분이 드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기진맥진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한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의 몸과 마음이 변화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욕주의 철학자들은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의 평화를 지키세요. 평화 없이는 최고의 자신이 되는데 집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신건강 악화는 항상 큰 사건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누군가가 당신의 자존감을 침식하는 사소하지만 지속적인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어쩌면 항상 은근히 당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친구일 수도 있고, 당신이 하는 모든 작은 일들을 비판하며 자신감을 깎아내리는 파트너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사소한 모욕들이 쌓이고 어느새 자신의 가치에 의문을 품게 되고 문제는 바로 당신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불안과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만연하며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는 우리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더 큰 스트레스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관계가 이러한 문제들의 근원이라면 그것은 단순히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롭습니다. 파트너, 친구 또는 가족은 당신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 곁에 있을 때 항상 불안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마치 살검위를 걷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직감에 귀 기울이고 행동하세요. 마음의 평화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며 그 평화를 위협하는 사람은 당신의 삶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세 번째, 잘못된 핵심 가치. 당신과 가까운 사람이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찰, 원망, 갈등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차이가 사소하고 간과하기 쉬운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작은 불일치는 결국 한때 가졌던 신뢰, 존중, 그리고 유대감을 침식합니다. 마치 기반에 생긴 작은 균열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정직과 신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살고 있으며
그 원칙들이 당신의 결정과 행동을 이끌어가지만 당신의 파트너, 친구, 심지어 가족 구성원은 진실을 왜곡하거나 세부 사항을 생략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선의의 거짓말이나 반쪽짜리 진실을 무시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사소한 차이가 당신에게 부담을 주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정직함을 갉아먹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에게 내 에너지를 쏟고 싶은가?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불일치하는 가치관은 관계를 조용히 파괴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서로 잘 지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내면에는 단절이 존재합니다. 성장, 자기 개발, 그리고 진실된 삶을 위해 노력하지만 상대방은 편법을 쓰거나 정체된 삶을 살거나 심지어 당신의 핵심 신념과 상충되는 행동을 부추기는 데 만족합니다. 당신과 당신 사이의 그 간극은 그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벌어집니다. 스토아 학파는 우리의 핵심 가치에 따라 사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일깨워줍니다. 우리의 가치는 삶을 항해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가치 없이는 우리는 길을 잃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당신이 지지하는 것을 끊임없이 훼손한다면 당신은 최고의 자아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을 깊이, 냉정하게 되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의 삶 속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그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누구를 위해서든 당신의 본질을 타협할 필요는 없으며 때로는 자신에게 충실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떠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에너지 뱀파이어.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고 나서 완전히 지쳐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태도, 관심에 대한 갈망, 혹은 드라마 같은 상황 등 우리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사람을 적어도 한 명쯤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에너지 뱀파이어이며 그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지쳐버리고 자신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에너지 뱀파이어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당신의 감정 노동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도움이 필요한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위장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자신의 문제를 떠넘기고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아 결국 감정적으로 지쳐버립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관계는 당신의 웰빙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항상 당신에게 불평하고 문제를 토로하고 모든 상호작용에 혼란을 가져오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불평이나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고 당신은 하루 종일 감정적인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최악의 순간에 당신의 관심을 요구하거나 당신이 분명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도 자신의 드라마에 대해 고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고 그들은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고 모든 것을 가져가는 일방적인 관계가 됩니다. 스토아 학파는 우리가 성장과 행복에 기여하는 것에만 집중하며 에너지를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끊임없이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킨다면 그들은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다른 사람의 드라마에 휘말리는 매 순간은 자신, 성장, 목표에 투자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에너지는 배터리와 같습니다. 당신을 재충전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든 시간을 내어준다면 당신은 빠르게 지쳐버릴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생명력을 빨아들이고 아무런 보답도 주지 않는다면 당신의 에너지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당신의 감정적 노동을 빚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경계를 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관계 때문에 매번 만날 때마다 지치거나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낀다면 관계를 끊거나 거리를 두어야 할 때라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조작과 기만. 우리는 조작이 종종 걱정이나 배려로 위장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묘한 죄책감 유발, 감정적 협박, 노골적인 기만 등 이러한 전략은 당신의 정신적, 정서적 안녕에 엄청난 해를 끼칩니다. 조종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며 친절함이나
보호의 허상처럼 포장되어 있어 알아차리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조종한다면 설령 보살핌이라는 미명 아래라도 말입니다. 그것은 해로운 관계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끊임없이 당신을 통제하거나 조종하려 하고 당신이 항상 잘못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거나 당신의 현실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가스라이팅을 한다면 그 사람을 끊어야 할 때입니다. 조종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인식에 의문을 품게 할 수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명확성과 사물의 본질을 보는 것을 중시했는데 조종은 명확성과 정반대입니다. 조종적인 관계에서 상대방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당신의 현실을 왜곡하여 당신의 자신감과 자기 신뢰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조종은 항상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친구가 내가 진짜 친구라면 나를 위해 이렇게 했을 거야 라고 말하거나 파트너가 당신이 경계를 정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당신의 자아감을 약화시켜 상대방의 행복이나 웰빙에 책임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실제로 조종적인 사람은 종종 당신이 그들의 문제나 삶에 대한 불만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느끼게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결국 사과하게끔 상황을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명확하게 생각하고 자신에게 가장 이로운 방식으로 행동하는 능력을 저해하기 때문에 해롭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종은 당신의 본능과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당신은 조종하는 사람에게 인정이나 지시를 받기 위해 의존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은 더 명확한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당신을 고립시켜 당신이 그들의 손아귀에 계속 머물도록 만들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관계에서 조종은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에게서 종종 나타납니다. 하지만 일단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개인의 자유는 진실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을 때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심리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의 평화는 그들이 당신을 통제하려는 시도보다 더 소중합니다. 감정적 자유로 가는 길은 조종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용기를 내어 떠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6번째, 일관성 없는 행동. 어떤 순간은 당신을 위해 곁에 있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당신을 무시합니다. 일관성 없는 행동은 당신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혼란스럽고 감정적으로 지치게 하는 역학 중 하나입니다. 어떤 날은 당신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아주다가도 다음 날은 사라지거나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일관성 없는 행동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일이 잘 될 때는 모든 것을 쏟아붓는 친구이지만 당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면 바로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는 애정을 표현하다가 다음 날은 거리를 두는 파트너가 있어 당신은 끊임없이 자신의 위치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적인 반복은 단순히 답답함을 넘어 관계의 안정감과 안정감을 갉아먹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종종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상대방이 물러나는 원인이 혹시 잘못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롤러코스터는 답답할 뿐만 아니라 해롭습니다. 누군가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면 끊임없는 불안과 불확실성이 조성되어 마치 달걀 껍질 위를 걷는 것처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스토아 학파는 무엇보다도 일관성을 중시했으며 꾸준하고 합리적인 행동이 평화로운 삶의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감정은 이성에 따라 움직여야 하며 반응과 상호작용에서 균형과 통제를 추구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불일치 때문에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자신의 삶에서 어디에 서 있는지 의문을 품게 된다면 그 사람 관계를 끊어야 할 때입니다. 일관성 없는 행동은 신뢰를 쌓을 수 없게 만들고 신뢰 없이는 어떤 관계도 탄탄한 기반을 쌓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불안감에 휩싸이고 그들이 정말 당신을 위해 존재하는지 아니면 그저 편할 때만 당신을 이용하는 것인지 끊임없이 의심하게 됩니다. 그들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은 감정적인 충격을 유발합니다. 어떤 순간은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다가도
다음 순간 의심과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이러한 신뢰 부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에게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분노를 낳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당신의 삶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스트레스의 원천이 됩니다. 당신은 믿을 수 있고 언제든 나타나며 당신을 추측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삶에 필요로 합니다. 낭만적인 관계든 친구 관계든 가족적인 관계든 모든 관계는 상호 존중, 신뢰, 그리고 믿음직함을 기반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끊임없이 당신을 불안하고 불확실하게 만든다면 그들은 당신의 삶에 속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일관성 없는 행동 때문에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도록 하세요. 인연을 끊고 평화, 명확함, 그리고 안정을 가져다주는 관계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세요. 7번째, 지지 부족입니다. 관계는 당신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켜 주어야 합니다. 당신의 성장, 꿈 또는 웰빙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그러한 관계를 진지하게 재고해 볼 때입니다. 지지는 단순히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거나 삶이 좋을 때 곁에 있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압도당하고 누군가 당신을 가장 믿어줄 필요가 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지는 피상적인 것을 넘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곁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언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고 당신이 도움이나 격려가 필요할 때 사라지는 것은 진정한 지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회주의입니다. 지지해주는 친구나 파트너는 단지 자신에게 편리할 때만이 아니라 당신의 웰빙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승리를 축하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려움을 겪을 때 당신 곁에 서서 당신의 강인함과 잠재력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친구, 가족 또는 파트너는 진심으로 당신을 응원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당신이 실패하기를 은밀히 바라고 있을까요? 공개적으로든 미묘하게든 끊임없이 깎아내리는 환경에서는 성장하고 번영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스토아하파는 당신의 잠재력을 억누르는 관계가 아니라 개인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당신이 최고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당신 삶 속에 누군가가 당신을 진심으로 지지하지 않거나 더 나아가 당신의 성공이나 행복을 저해한다면 한 걸음 물러나 그 관계가 지속할 가치가 있는지 평가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믿고 당신의 승리를 축하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당신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마세요. 당신의 성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경지에 도달하도록 영감을 주는 관계를 선택하세요. 바로 그들이 당신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8번째, 끊임없는 비판. 비판은 건설적일 수 있지만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반복되면 독이 됩니다. 당신의 선택, 라이프 스타일, 외모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받는 관계에 있다면 그 관계를 재고해야 할 때입니다. 건설적인 비판은 당신이 발전하고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며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진심 어린 관심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비판이 지속되면 선을 넘습니다. 도움이 되기는커녕 인신공격처럼 느껴지고 자존감을 조금씩 깎아내리게 됩니다. 건설적인 피드백은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며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비판, 특히 바꿀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한 비판은 통제력을 약화시킵니다.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비판이 자신을 더 나아지게 하는 데 도움이 될 때만 듣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라고 조언합니다. 부정적인 면만 보는 사람들을 놓아주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끊임없는 비판의 문제점은 강점에서 단점으로 시선을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충분하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의 눈에는 항상 부족하게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비판은 표면적인 차원을 넘어 모든 결정에서 스스로를 재고하게 만들고 자신감과 자존감을 손상시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항상 비난받는 관계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쳐 부족함과 패배감을 느끼게 합니다. 끊임없는 비판은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무엇을 하든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게 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단점만 끊임없이 지적하고 강점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건설적인 피드백과 칭찬의 균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평과 비판만 듣는다면 그 관계가 해롭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비판은 통제를 위한 무기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의 단점만 끊임없이 지적하고 강점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면 왜 그런 사람을 곁에 두고 있는지 자문해 볼 때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자격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비판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걸까요? 아니면 나를 무너뜨리는 걸까요? 만약 후자라면 그 사람과 헤어져야 할 때입니다. 9번째, 경계를 넘지 마세요. 건강한 관계에는 경계가 필수적입니다. 누군가가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경계를 끊임없이 넘나든다면 그것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경계는 단순히 하고 싶지 않은 일에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웰빙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경계를 넘을 때 그들은 당신의 욕구가 그들의 욕구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이는 무시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한계를 끊임없이 무시하는 것은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무력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당신이 불편한 일을 하도록 반복적으로 압력을 가하거나 당신이 기꺼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공간에 대한 욕구를 존중하지는 친구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고집하는 파트너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는 단순한 개인적 선호도를 넘어 당신이 무엇을 용납하고 무엇을 용납하지 않을지 결정하는 선입니다. 경계는 자존감에 관한 것이며 누군가 그 선을 넘을 때 그들은 당신의 자존감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경계를 설정했다는 이유로 당신에게 죄책감이나 이기심을 느끼게 한다면 그것은 더 큰 위험 신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위해 싸우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도록 조종하려 할지 모르지만 사실 당신은 자신의 행복을 지킬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친구, 당신이 불편한 일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파트너, 당신의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하지 않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경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스토아 학파는 우리가 자신의 행동과 반응은 통제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통제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며 때로는 그것은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당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은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관계도 평화를 희생할 가치가 없습니다. 10번째, 질투와 경쟁. 질투와 경쟁은 아무리 튼튼한 관계라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 주변의 누군가가 끊임없이 당신과 경쟁하려 하고 항상 당신을 능가해야 한다고 느끼거나 당신의 성공을 질투한다면 그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될 뿐인 해로운 역학관계입니다. 친구나 파트너 사이의 경쟁은 더 이상 재미나 상호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깎아내리고 앞서가려는 것입니다. 이는 신뢰를 무너뜨리고 끊임없는 긴장 상태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당신의 성과를 깎아내리거나 수동적으로 공격적인 발언을 하거나 항상 당신을 앞서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스토아 학파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삶의 길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지지하기보다 경쟁에만 집중한다면 그들은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이러한 욕구는 더 깊은 문제, 즉 원망이나 불안감을 드러내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계를 악화시킬 것입니다. 질투는 단순한 시기심이 아니라 불안감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질투하는 것은 당신에게서 자신이 갖고 싶어하는 무언가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대신 그들은 당신을 깎아내리려 할 뿐이며 그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질투는 당신이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라
그들이 짊어져야 할 짐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들의 행동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승리를 축하해줄 사람이 필요하며 위협을 느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친구이자 파트너는 당신의 성공에 함께하고 진심 어린 지지를 제공할 만큼 안정적입니다. 당신의 성공을 문제 삼는 사람은 놓아주세요. 당신의 성장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은 당신의 성장을 도울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11번째, 신뢰 부족. 신뢰는 모든 든든한 관계의 기초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다른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거나 약속을 계속해서 어긴다면 의미 있는 관계를 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관계의 핵심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신뢰가 없다면 상대방의 동기, 충성심, 심지어 기본적인 정직함까지도 끊임없이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신뢰는 가볍게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고 믿음직한 행동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신뢰를 단 한 번이라도 어기면 틈이 생깁니다. 반복적으로 어기면 그 틈은 더 벌어져 관계 전체가 불안정해질 때까지 이어집니다. 널빤지가 없는 다리를 건너려고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결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신뢰가 없는 관계란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신뢰가 관계뿐 아니라 마음의 평화에도 필수적이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신뢰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누군가가 당신에게 정직한지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어떻게 평화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배신이나 속임수에 대한 걱정에 정신 에너지를 쏟는 것은 지치고 건강에 해롭습니다. 신뢰는 단순히 누군가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도를 믿는 것입니다. 누군가 거짓말, 속임수, 변덕스러운 행동 등으로 계속해서 신뢰를 저버린다면 당신은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다음 실망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정서적 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안정감을 갉아먹고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신뢰가 사라지면 관계는 사실상 끝장입니다. 무너진 기반 위에는 가치 있는 어떤 것도 쌓거나 재건할 수 없습니다. 이미 무너져 내린 것을 수습하려고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특히 당신의 신뢰를 저버림으로써 당신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면 그 사람을 믿으세요. 신뢰 없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너무나 크며 유일한 해결책은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떠나는 것입니다. 12번째, 감정 조작. 감정 조작은 관계에서 가장 교활한 형태의 독성 중 하나입니다. 종종 관심, 걱정 또는 사랑으로 위장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당신의 감정을 조종한다면 그 사람을 차단해야 할 때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척할지도 모르지만 그들의 목표는 관심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죄책감을 이용해 당신을 통제하거나 당신이 그들의 행복에 책임감을 느끼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스토아 학파는 당신이 자신의 행동과 감정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하며 다른 누구의 행동과 감정에도 책임이 없다고 일깨워 줄 것입니다. 특히 조종이 미묘할 때 이러한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의 평화가 최우선이며 누구도 당신에게 마음의 평화를 지키려 한다고 죄책감을 느끼게 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조종은 통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감정을 조종할 때 그들은 당신의 행동, 생각, 감정을 통제하려 합니다. 그들은 침묵, 감정 폭발, 심지어 가스라이팅과 같은 전략을 사용하여 당신의 균형을 깨뜨리고 자신과 현실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진정한 관심과 사랑은 당신을 고양시키고 힘을 북돋아줄 뿐 당신의 가치에 의문을 품게 하지 않습니다. 감정적 조종에 굴복할수록 당신의 삶을 더욱 장악하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하고 그들의 행복이 당신 손에 달려있다고 느끼게 만들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종자들은 당신이 떠나면 악당이 된다고 믿게 만드는 데 능숙하지만 바로 그것이 속임수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공감과 친절을 당신에게 불리하게 이용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감정을 당신에게 불리하게 이용한다면 떠나야 할 때입니다.
스토아파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지키고 외부의 힘, 특히 조종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고 당신의 마음을 지키세요. 그리고 누구도 당신의 감정을 무기로 사용하여 당신을 공격하게 두지 마세요. 당신은 그들과 그들의 감정에 책임이 없으며 당신에게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사람은 당신의 삶에 속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누군가를 배제하는 것은 당신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입니다.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자면 해로운 관계에 머무르는 것은 친절이나 충성심이 아니라 자기 배신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경계를 무시하고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감정을 조종하도록 허용하는 매 순간 당신은 평화보다 그들의 편안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최고의 복수는 상처를 입힌 사람과 다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보복하거나 싸우거나 변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러나는 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입니다. 물러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두려워하는 그런 종류의 힘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고양시키고 당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고 당신의 경계를 의심 없이 존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인가요? 죄책감인가요? 아니면 언젠가 이 사람이 변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인가요? 지금 당장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할 수 있는데 누군가가 당신을 소중히 여겨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사람들에게 얽매이지 마세요. 놓아준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갈망해온 평화와 당신이 막아왔던 성장을 위해 올바른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여는 것입니다. 이 결정을 미루는 매일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갇혀 지내는 또 다른 하루입니다. 이제 당신만의 이야기를 쓸 때입니다. 당신은 더 나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입니다. 당신의 삶 속 관계들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누가 당신을 격려하고 누가 당신을 무너뜨리는지 자문해 보세요. 만약 삶에서 이 12가지 징후 중 하나라도 발견했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부터 변화를 시작하세요. 독이 되는 사람들을 배제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당신은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순간입니다. 평화를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을 위해 당신의 평화를 희생하는데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소중하고 당신의 에너지는 값을 매길 수 없으며 당신의 행복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댓글에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누구를 도와줄 준비가 되었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렵지만 꼭 필요한 이 선택들을 함께 헤쳐나가도록 서로 지지해 주세요. 구독하시면 성장에 도움이 되는 더욱 강력한 통찰력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독이 아닌 평화와 성장을 선택하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